한동훈, 윤재욱에 의한 당무 기여도 채점으로 시스템 4천을 굳혔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 0천, 국민의힘은 시스템 4천입니다. 안 저질렀어요? 그분이 안 저질렀습니까?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이 7억 2천 받은 거잖아요. 야, 진짜 많이 받았네. 그분은 제가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대표 주작격인 분이잖아요. 정말 젊을 때부터 이 정치 바닥을 계속 지배하듯이 계시죠. 결국 민주당의 의원 평가와 경선에는 이 점이 국민의힘과의 차이입니다. 그 추징금도 안 내셨죠? 세비는 꼭꼭 받아먹으면서 말이죠. 겨우 이재명 대표한테 아부해서 공천, 단수 공천 받는 겁니까? 운동권 원툴로 철새처럼 옮겨다니면서 이런 분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기자님. 네, 다름이 아니라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 저 시스템 4천이라고 말을 하면서 위원장님이 불법 정치자금 범죄 저질렀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법적 조치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안 저질렀어요? 관련된 입장이 그분이 안 저질렀습니까?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이 7억 2천 받은 거잖아요. 야, 진짜 많이 받았네요.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닌 것도 아시죠? 그 이전에 또 대기업한테 2억 받은 것도 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분은 제가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대표 주작격인 분이잖아요. 정말 젊을 때부터 이 정치 바닥을 계속 지배하듯이 계시죠. 철새처럼 계속 옮겨다니셨죠. 대기업으로부터 2억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 받으셨죠? 제가 기억으로는.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뭐 틀리면 종종 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랜덤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다음에 7억 2천을 받으셨죠? 그리고 13년, 14년 가까이 동안에 그 추징금도 안 내셨죠? 세비는 꼭꼭 받아먹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지난 1월 19일인가 20일 정도의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민주당은 우리랑 달리 무슨 적격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공천적. 그때 그 추징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 적격을 받으셨잖아요. 거기 인터뷰가 나왔던데요. 김민석 측에서는 열심히 내고 계신다. 14년째 열심히 내고 계시다는 말인가요? 그러면서 그 여정의 끝이 겨우 이재명 대표한테 아부해서 공천, 단수 공천 받는 겁니까? 여기에 어떤 민주화 운동의 대의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청산하는 것이 도대체 몇십 년째예요. 운동권 원툴로 철새처럼 옮겨다니면서 이런 분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분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힘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당이 더 열심히 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던가요? 지금 표적 수사? 네. 그럼 그 전에 2억 받은 건 뭐죠? 그거 노무현 정권 때 수사인데요? 그럼 그 표적이면 왜 추징금을 계속 내고 계셨나요? 김민석 의원이 표적 수사를 당했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세요? 그리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의 올해 1월 말에 적격 심사를 받으신 것 아니에요? 적격 통과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보도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어떤 부분을 사과해야 되는 걸까요? 김민석 같은 운동권 특권 세력을 미리 청산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란 말인가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150에서 160석 발언에 바로 뭐 경고를 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그러시는지. 우리 국민의힘은
해설가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는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노력해야 되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계산할 시간이 있으면 우리 국민의힘은 하나라도 더 좋은 정책 만들고 한 분이라도 더 우리의 대의와 명분 그리고 우리의 실천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래야 하고 제가 어저께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우리 모두 그래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당부드린 겁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현실에서 정명준 안녕하세요, 현 기자님. 지금 공천이 아까 자동 없는 공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CK 발표가 안 났고 현역 물갈이가 덜 돼서 공천의 뇌관이 아직 작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 뇌관이 처음부터 계속 바뀌네요. 그래서 뭐 어디 뭐 매번 뇌관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일관성 있는 원칙을 가지고 갈 겁니다. 제가 이 작업을 보면 이런 걸 느껴요. 아, 이거는 만점짜리로 누구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훌륭해요. 그리고 지금 이해하시는 분들처럼 그분을 우리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탈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스템 공천을 지키고 그리고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의 사심이 개입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결과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겠다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그 이후의 어떤 궁중암투 같은 것은 정말 일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점이 국민들께 보여드려서 국민들께서 그걸 느끼셔서 우리를 선택하게 하는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고 잡음이라는 건 왜 없겠어요. 떨어진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을 걸고 하신 것이고 그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 데다가 또 저희가 진짜 계산해보고 이 문제는 수학 점수처럼 누가 몇 점 더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더 예를 들어 전체를 봤었을 때 아니면 그 순간에 있어서 정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판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공당으로서의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공당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같은 그런 식의 막장 사심이 개입되는 것 자체를 방지하고 저는 이 가치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100점짜리라는 그런 그 하나의 정답이 있지 다음에야. 그러니까 저는 과정이라든가 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보다 제가 더 늦게 보는 시스템을 만들고 과정에 있어서 여조 업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 입장을 할 겁니다. 개별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서 하나 콕콕 찍는 게 더 나은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당은 그러지 않기로 결정한 거고 그걸 끝까지 유지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시스템 공천을 했다는 것으로서 이번 4월 10일 선거에서 국민들께 선택받겠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